나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당연히 내가 받을 것이라 생각했다. 아버지는 엄격하고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지만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 나와 형제들은 부족함 없이 자랐고 그가 운영하던 건물과 부동산이 상당했기에 유산 문제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고인의 유언장에 따르면 본 자택 및 부동산, 예금의 80%를 김순자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순간 방 안은 얼어붙었다. 김순자, 우리 집에서 30년 넘게 일한 가정부. 어릴 적부터 가족처럼 여기던 사람이었지만 어디까지나 고용인이었다. 그러나 유산의 대부분이 그녀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형과 누나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이 없었다. 어머니는 휘청거리며 손을 떨었다. 나는 서류를 낚아채 확인했다. 분명 아버지의 친필 서명이 적혀 있었고 공식적으로 공증된 문서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정말 이 모든 것을 그녀에게 남겼을까? 단순한 실수이거나 혹은 무언가 감춰진 진실이 있는 건 아닐까? 가족들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혼란에 빠졌다. 어머니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김순자를 불렀다. 그녀는 조용히 앞으로 나왔다.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묻어나지 않았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견이라도 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어머니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그녀를 향했다. 하지만 김순자는 담담하게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있을 뿐이라며 자신이 이 집에서 수십 년 동안 해온 일을 정당하게 평가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아버지와 오랜 세월을 함께 보냈으며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 그의 삶의 일부였다고 설명했다. 그녀의 말 속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자신이 진짜 가족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다. 형과 누나는 경악했다. 유산을 두고 다툼이 벌어질 것은 당연했지만 설마 가정부에게 빼앗길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변호사는 유언장에는 어떤 조작의 흔적도 없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단언했다. 결국 김순자는 합법적으로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아버지의 진짜 뜻이었을까? 아니면 그녀가 오랜 세월 동안 무언가를 계획해온 것일까? 그녀의 태도에서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그녀는 과연 누구이며 아버지와 어떤 관계였던 것일까?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이제 이 집에서 나가든가 아니면 그녀와 함께 살든가. 집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이 집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그녀였다. 김순자가 유산을 상속받은 이후 집안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어머니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방에 틀어박혔고 형과 누나는 하루 종일 변호사와 통화하며 유언장의 법적 정당성을 뒤집을 방법을 찾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김순자가 정말 이 집을 차지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 없었다. 김순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했다. 그녀는 여전히 가정부처럼 집안일을 했고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로 식사를 준비했다. 그러나 이제 그녀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달랐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신감이 그녀의 태도에 스며 있었다. 나는 그녀가 정말 겸손한 가정부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계획한 치밀한 사람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변호사는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유언장을 준비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쳤다. 유산을 돌려받기 위해선 김순자가 스스로 포기해야 했지만 그녀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집을 나갈 생각도 상속을 포기할 생각도 없어 보였다.
나는 그녀가 아버지와 어떤 관계였는지를 알기 위해 과거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한 가정부였을까? 아니면 아버지와 깊은 인연이 있었던 사람일까? 어머니는 그녀를 신뢰했지만 그렇다고 유산을 넘겨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 나는 서재로 가서 아버지의 오래된 문서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 뒤진 끝에 아버지가 남긴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노트에는 몇 년 전부터 기록된 짧은 메모들이 가득했다. 대부분은 사업 관련 기록이었지만 어느 페이지에 김순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에 대한 짧은 평가와 함께 한 문장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김순자 없이는 지금의 내가 없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무엇을 의미한 걸까? 그녀가 단순히 성실한 가정부였다는 뜻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걸까? 나는 노트를 들고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내 손에 들린 노트를 보고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김순자는 30년 전 아버지가 사업이 힘들어질 때 처음 고용되었다. 그 시절 아버지는 파산 위기에 처해 있었고 어머니 역시 어린 자식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김순자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 아버지가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도와 사업을 정리했고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단호했다. 김순자는 고용인이었을 뿐이며 그녀가 유산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점점 다른 가능성을 떠올리게 되었다. 김순자가 단순한 가정부 이상의 역할을 했다면 아버지는 그녀에게 보답을 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그녀와 아버지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더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일지도. 며칠 후 김순자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그녀는 우리를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이 집의 주인은 자신이며 우리가 이곳에 남을 것인지 떠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어머니와 형, 누나는 격렬히 반발했지만 김순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었으며 아무리 분노해도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정말 이 집을 차지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 아버지는 왜 가족이 아닌 그녀를 선택한 것일까? 그리고 그녀는 단순히 유산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오랫동안 이 순간을 계획해온 사람인가? 나는 결코 이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김순자의 진짜 의도를 알아내야만 했다. 김순자가 유산을 차지한 이후 나는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단순한 가정부가 아버지의 신뢰를 넘어 전 재산을 물려받을 정도라면 그 이유가 반드시 있을 터였다. 나는 그녀가 우리 가족의 일부였던 세월을 떠올리며 그동안 간과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서재에는 그의 개인 기록들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가 평소에 쓰던 노트와 문서들을 뒤적였다. 몇 시간 동안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지만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노트에는 날짜별로 간략한 기록이 적혀 있었고 몇몇 페이지는 노랗게 발해 있었다. 몇 장을 넘기다 나는 김순자의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상 기록처럼 보였다. 순자 오늘도 고생 많았다. 순자 덕분에 일이 잘 마무리됐다. 같은 문구가 반복되었다. 그러나 몇 페이지를 더 넘긴 순간 나는 손을 멈췄다. 그녀를 믿을 수밖에 없다. 내가 넘어지면 내 가족을 대신 지켜줄 사람은 그녀뿐이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이상한 불길함을 느꼈다. 아버지는 왜 김순자를 가족을 대신 지켜줄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 단순한 가정부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나는 그가 남긴 단서들을 더 깊이 파헤치기로 했다.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가져와 한 장씩 넘겼다.
가족 사진 속에서 김순자는 항상 배경에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지만 정작 우리가 주목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몇 년 전 사진들에서는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어떤 사진에서는 김순자가 아버지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고 있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그가 김순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유난히 다정해 보였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가족 여행을 갔던 사진들 중 몇 장에서 어머니가 없는 자리마다 그녀가 대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무관심한 듯 했지만 내가 사진을 보여주자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넘기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알지 못했어 하지만 어쩌면 그럴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사업에 몰두하며 가정에는 무관심한 편이었다. 그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을 겪을 때 김순자가 그의 곁을 지켰고 가족보다 더 가까운 존재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이를 애써 모른 척 해왔다. 그러나 그녀조차도 김순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정도로 깊이 얽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김순자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집에서 보이지 않는 두 번째 아내처럼 존재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고 법적 아내로 자리 잡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왜 이제 와서 유산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일까? 나는 김순자를 찾아가기로 했다. 그녀가 아버지와 나눈 대화 속에서 반드시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내가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그녀는 절대 입을 열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서 김순자와 마주 앉았다. 그녀는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걸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은 언제부터 아버지와 함께였습니까? 김순자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당신보다 먼저 그분과 함께한 건 분명합니다. 그녀의 말은 간결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엄청났다. 나는 그 말을 곱씹으며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려 애썼다. 그녀가 말하는 함께한 의미는 무엇일까? 단순한 고용인과 주인의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던 것일까? 김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답을 내가 스스로 찾기를 바라는 듯 했다. 나는 어쩌면 그녀가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녀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것이었다. 김순자의 존재가 점점 더 의문스러웠다. 그녀는 오랜 시간 우리 집에 머물며 마치 가족처럼 살아왔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곱씹어 볼수록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아버지는 그녀를 철저히 신뢰했고 결국 그녀에게 전 재산을 남겼다. 하지만 그 이유가 단순한 충성심 때문이었을까? 나는 아버지의 서류를 뒤지던 중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다. 한 장의 계약서였다. 그것은 단순한 고용 계약서가 아니었다. 거기에는 신탁관리계약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김순자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 아버지가 맡긴 특정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 문서에는 수십 년 전의 날짜가 적혀 있었으며 김순자가 상당한 금액의 돈을 관리해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녀가 단순히 봉급을 받으며 살아온 것이 아니라 어떤 재산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그 재산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다시 과거의 기록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한때 큰 사업 실패를 겪었다. 그 시기 그는 전 재산을 잃을 뻔했다. 하지만 기적처럼 재기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안정적인 자산을 다시 축적했다. 그런데 그 재산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지 않았다. 마치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그리고 나는 문득 깨달았다. 그 돈의 출처는 김순자였다. 그녀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 아버지를 재정적으로 도운 사람이었다. 그녀가 아버지를 돕기 위해 거액을 투자했거나 혹은 그녀가 가진 돈이 아버지를 살리는 데 쓰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그녀에게 유산을 남긴 이유는 단순한 감정적인 이유가 아니었다. 그것은 일종의 빚이었다. 나는 어머니를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다. 어머니는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사실 그녀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다고 했다.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김순자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 그의 삶을 지탱해준 존재였다고. 하지만 그녀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마련했는지는 어머니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 나는 그녀가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사실을 발견했다. 김순자는 본래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가족은 사업 실패로 인해 몰락했고 그녀는 생계를 위해 가정부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이용해 아버지를 도왔고 결국 아버지가 성공한 뒤에도 그 곁을 지켰다. 나는 다시 김순자와 마주했다. 그녀는 내 질문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이 모든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차분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야 당신도 진실을 알게 되었군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녀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녀는 정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녀는 왜 이 모든 것들을 이제서야 드러내기 시작한 걸까? 나는 그녀의 진짜 목적을 밝혀야만 했다. 나는 김순자가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단순히 아버지의 곁을 지킨 사람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그녀를 통해 위기를 극복했고 그녀에게 의지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빚을 갚으려 했다. 그러나 그녀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 단순히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그녀의 목적이었다면 왜 이제야 움직이기 시작한 걸까? 나는 김순자의 방으로 향했다. 이제 더 이상 이 집에서 그녀를 고용인으로 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이 집의 주인이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의 진짜 목적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집에서 영원히 그녀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었다. 방 안은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가 평생 이 집을 관리하며 살았던 공간이지만 어쩐지 개인적인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내가 그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늘 가족의 뒤에서 조용히 움직였고 아무도 그녀의 삶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2개의 서류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아버지가 작성한 신탁 문서였고 다른 하나는 김순자가 최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문서를 집어들었다. 문서에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의 사용 계획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순자는 이 재산을 자신의 것이 아닌 기부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우리 가족과 재산을 두고 다툴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유산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 또 다른 목적을 이루려 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문서를 살펴보았다. 그녀가 기부하려는 재단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그것은 오래전 아버지가 설립하려 했던 사회복지재단의 이름과 같았다. 나는 김순자가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가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녀는 왜 이 사실을 숨겼을까? 왜 처음부터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녀를 찾아가야만 했다. 거실에서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내가 문서를 본 것을 알고 있는 듯 했다.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많았고 그것을 다시 사회에 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왜 이제야? 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이런 계획을 실행하려는 걸까?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이 집에 있던 사람들은 아버지가 만든 틀 안에서 살았습니다. 나는 그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다려야 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그녀는 단순히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만든 틀을 완전히 벗어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평생을 조용히 살면서도 결국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 남아 있었다. 우리는 이 집에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나는 그녀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김순자의 결정은 예상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왔다. 그녀가 유산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족들은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다. 어머니는 충격과 분노로 며칠 동안 말을 잃었고 형과 누나는 변호사를 다시 찾아가 그녀의 결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변호사는 단호했다. 김순자는 법적으로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이었으며 그녀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그녀의 자유였다. 기부라는 선택도 마찬가지였다. 법적으로 그녀를 막을 방법은 없었다. 가족들은 절망했다. 단순히 재산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그것이 모두 사회에 환원될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은 최소한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없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지만 김순자는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이 집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여겼다. 우리는 유산에 집착했고 결국 아버지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남아 있었다. 그녀는 우리가 이 집을 떠날 것을 요구했다. 그것이 아버지가 원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녀 자신의 결정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집을 관리해 온 수십 년의 세월 속에서 우리는 그녀가 차지하는 위치를 결코 인식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우리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강요하고 있었다. 가족들은 그녀를 막기 위해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형은 그녀가 과거에 아버지와 어떤 관계였는지 조사하기 시작했고 누나는 그녀의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파헤치려 했다. 그녀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투자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돈의 출처를 확인하면 그녀의 법적 권리를 뒤집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과거는 예상보다 철저하게 감춰져 있었다. 그녀는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마치 철저히 준비라도 한 듯이 모든 흔적이 사라져 있었다. 가족들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마치 우리가 철저히 그녀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모든 대응을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녀와 다시 마주 앉았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이게 당신이 정말 원했던 겁니까?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유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목표를 대신 완성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희생되는 것은 당연한 것일까? 나는 그녀에게 다시 물었다. 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숨겼습니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숨긴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들은 알고 싶어 하지 않았을 뿐이죠.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항상 우리 곁에 있었지만
우리는 그녀를 단순한 가정부로만 여겼다. 그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틀을 벗어나기 위해 기다려왔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를 밀어내고 있었다. 가족들은 그녀를 막기 위해 마지막 방법을 찾으려 했다. 그녀가 정말로 기부를 실행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한 발 앞서 나가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었고,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그녀가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이 순간을 준비해 왔다는 사실뿐이었다. 나는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정말 그녀를 이길 수 있을까? 혹은 그녀가 진짜로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 이 싸움의 끝은 어디로 향하게 될 것인가? 김순자의 기부 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법적 절차를 밟으며 유산을 사회복지재단으로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재단 설립 서류가 제출되었고 곧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다. 가족들은 그녀의 계획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수단을 강구했다. 하지만 이미 그녀는 모든 준비를 끝마친 상태였고 법적으로도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김순자가 단순한 가정부였을 뿐이라며 그녀가 아버지를 이용해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형과 누나는 그녀의 계획을 무력화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검토했지만 변호사는 희망이 없다고 단언했다. 법적으로 김순자는 유산의 합법적인 소유자였으며 그녀의 기부를 막을 명분은 없었다. 가족들은 점점 더 절박해졌다. 우리는 어떻게든 그녀의 의도를 밝혀내야 했다. 그녀가 정말로 아버지를 도운 대가로 유산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계획해온 음모였는지를 밝혀야만 했다. 나는 그녀의 과거를 좀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오랫동안 이 집에 머물렀지만 그녀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녀의 가족은 누구였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왜 아버지와 그렇게 가까워졌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다. 나는 그녀가 남긴 서류들을 다시 뒤적였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단서를 발견했다. 김순자가 사용했던 은행 계좌 내역을 살펴보던 중 몇 년 전부터 일정한 금액이 꾸준히 한 재단으로 송금되고 있었다. 그 재단은 그녀가 새롭게 설립하려는 사회복지재단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 계획을 준비해왔던 것이다. 단순한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부터 그녀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찾아가 물었다. 당신은 언제부터 이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주 오래전부터요. 아버님께서 처음 저를 이 집에 들였을 때부터요. 그녀는 아버지를 도우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그녀는 단순한 유산 상속자가 아니라 이 집에서 가장 오래 버텨온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이 오랫동안 계획한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었다.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다. 우리는 그녀를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였다. 그녀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 집을 떠나든가 아니면 마지막까지 저항하며 어떻게든 그녀를 끌어내릴 방법을 찾든가. 나는 그녀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고 이제 그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었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우리는 그녀를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그녀가 정말로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 김순자의 기부 계획이 점점 현실화되자 가족들은 더 이상 법적으로 그녀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모든 유산이 그녀의 뜻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가족들은 마지막까지 저항하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비합법적인 수단이라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과 누나는 김순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았다고 확신했고 그녀를 어떻게든 몰아내야 한다고 결심했다. 점점 가족들 사이에서는 위험한 선택지들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법적으로 그녀를 막을 방법이 없다면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방법이 거론되었다. 가족들은 김순자가 이 집에서 버티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 밤마다 집안 분위기를 바꾸기로 했다. 일부러 큰 소리를 내거나 가구를 움직이며 기묘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형과 누나는 그녀가 잠든 방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문을 두드리며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그녀는 예상보다 단단했다.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가족들이 조급해지길 기다리는 듯 했다. 매일 아침 차분하게 기상했고 변함없이 자신의 계획을 진행했다. 상황이 오히려 역전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를 몰아내려던 가족들이 점점 지쳐갔고 결국 불안에 휩싸인 것은 가족들 자신이었다. 어느 날 김순자는 가족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차 한 잔을 앞에 둔 채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이 순간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했다. 가족들은 긴장 속에서 그녀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가족들이 했던 모든 행동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어떤 시도를 했는지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듯 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선택을 요구했다. 이 집을 떠나거나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길을 택하든가. 거실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가족들은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녀에게 굴복하고 떠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저항할 것인가. 김순자가 최후의 선택을 강요한 이후 가족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녀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형과 누나는 더 이상 그녀를 밀어낼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는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고 여전히 그녀를 집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김순자는 그동안 철저히 준비해왔다. 법적으로 그녀를 막을 방법은 없었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려던 시도조차 그녀에게 통하지 않았다. 그녀는 흔들림 없이 유산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은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했다. 어머니는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김순자가 기부하기 전에 어떻게든 재산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다. 하지만 변호사는 법적으로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남은 것은 오직 물리적인 방법뿐이었다. 형과 누나는 결국 그녀를 몰아내기 위해 마지막 수단을 강구했다. 그녀의 방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녀의 물건을 훼손하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했다.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폭로였다. 김순자가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아버지와 얽혔는지, 그리고 그녀가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를 밝혀내려 했다. 그러나 조사를 하면 할수록 그녀는 너무나 완벽했다. 그녀의 과거에는 어떤 스캔들도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기록도 없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한 상태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한 채 유산의 사용에 대한 최종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재단 설립이 완료되었고 모든 재산은 법적으로 사회에 기부될 예정이었다.
가족들이 개입할 여지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형과 누나는 절망에 빠졌다. 어머니는 쓰러질 듯한 얼굴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녀는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다. 마지막 순간 김순자는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우리가 이 집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었다. 가족들은 마침내 결정을 내려야 했다. 남아있어도 의미가 없었다. 우리는 이 집에서 떠나야만 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 가족들이 떠난 후 집은 고요했다. 김순자는 천천히 집안을 돌아보며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다. 이곳은 오랜 세월 그녀가 가정부로 머물렀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그녀가 완전히 차지한 공간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목적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계획해온 마지막 단계를 실행하기 위해 움직였다. 김순자는 서재로 향했다. 아버지가 남긴 문서들과 그녀가 준비해온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문서였다. 그녀는 마지막 서명을 하고 변호사에게 모든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제 유산은 완전히 재단으로 이전될 것이고 그녀는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해야 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녀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도왔고 그와 함께 사업 위기를 극복했으며 그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했다. 이제 그녀의 목표는 달성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지는 않았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가족들이 떠나면서 남긴 흔적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속으로는 자신이 승리한 것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유산을 가졌지만 무엇을 얻었는가? 그녀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며칠 후 재단 설립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유산이 사회에 환원된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김순자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녀는 담담하게 재단의 설립 목적과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그녀는 대중에게 자신이 한 일을 이해시키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가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한 것이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맡겼지만 그녀는 한 번도 완전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살았고 항상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서 배척당했고 존중받지 못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그들이 누리려 했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이 집을 떠난다. 그녀가 머물 곳은 더 이상 이곳이 아니다. 그녀의 역할은 끝났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보았다. 이 집에는 더 이상 그녀가 붙잡아야 할 것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열고 천천히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순자는 오랜 세월을 기다려 복수를 완성했고 가족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녀가 진정한 승리자일까요? 단순한 복수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처럼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뒤바꾸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